이게 위반 건축물인데 그 옆집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억울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나라에서도 안 사는 집 당신은 왜 사려 하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장 보다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있고 저 때도 좀 그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위반 건축물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해볼 건데 정말 싸게 나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경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딱 빨간 글씨로 경매지에 나와 있는 표시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아니 더 싼 것들 많죠. 막 30% 이렇게 최저가까지 떨어지니까 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조회수로도 많이 좀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을 정부에서조차도 못 사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기사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위반 건축물 막힌 전세 사기 주택 매입 서울 최하위권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서울은 매입 속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위반 건축물 때문인데, 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위반 건축물은 6,386호, 그중에 절반 넘는 3,301호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거의 뭐 집중 투하죠. 이 정도면 절반 이상이 다 전세 사기,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서울은 위반 건축물 다가구가 많아서 지자체 양성화 심의 절차가 하나가 더 필요하대. 즉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건물이라 정부도 선뜻 손을 못 대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 경매하는 투자자들은 또 용기가 있고 이것들을 막 불타는 어떤 것들 속으로 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매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싸게만 사면 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정리가 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나중이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장 돈이 돌지 않으면 투자 자체가 막히는 시장이 경매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위반 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대출이 불가하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은행은 등기부등본상 구조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담보가치 불인정으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벽 하나, 방 하나 늘어나도 서류와 다르면 감정평가 자체를 반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막 어떤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빌라들을 콘크리트나 아니면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늘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위반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다 위반 건축물인데 양성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인데 이 건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내가 이거 사는 거를 뭐 여찌저찌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팔 때도 이게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뭐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은행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전세로 뭐 무리해서 들어가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요즘 전세 사기라고 해가지고 전세 관련해서 대출이 안 된다라는 집을 사람들은 좀 꺼려 하잖아요. 전입신고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집에 내가 들어가나? 이런 집들은 전세가가 일반 다른 집들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중개사분들이 막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요즘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들도 다 똑똑하고 다 알아보고 다 인터넷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위반 건축물에 이것들을 임차인을 자처해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꺼려할 수 있겠죠.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전형적으로 매번 하는 이야기, 양성화를 시키면 된다. 이거를 그냥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사에서는 특정 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계류 중이고 연내 통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래, 제도는 나왔어요. 현실은 어떨까? 양성화를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소방설비, 배관, 전기, 위생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 끝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 건물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최소입니다, 최소. 그 사이에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세나 또 경매로 샀을 때는 이자 비용,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양성화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면 그냥 불법으로 남는 거예요, 이 집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건물 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양성화라는 말이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과 시간을 모두 태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면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매로 돌아와서 경매의 매력은 싸게 사서 쉽게 파는 거라고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면 경매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팔 수 있냐?'라는 것들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이에요. 싸게 샀는데 1년 넘게 양성화 기다리고 이자 내고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건 싸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시간과 비용을 더 쓰고 산 고가 매수의 건물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도 많아요. 경매 현장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게 되고 그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된 걸 보고 이거 싸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럴듯한 해결 방법들을 또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 잔금도 안 되고 잔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명도 비용 날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을 또 못 들이니까 내가 이자가 계속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정말 조심하면서 하셔야 돼요. 경매하시다 보면 이런 말들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위험한 곳에서 기회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물건은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를 사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금융 접근 불가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운이 아니라 막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왜 그걸 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걸 싸게 산다라는 거를 먼저 막 현혹돼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걸 왜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걸 어떤 요험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가 정말 싸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간중간 얘기 드렸지만 '이걸 굳이 해야 될까? 이걸 굳이 먼저 해 봐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돈을 좀 모아서 안전한 물건을 하려고 하셔야죠.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꾸 소액으로 위험한 물건 하시려고 하시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을 한다라고 해도 묶일 수가 있고 10 년, 20년 금방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들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본업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 안 하겠다고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 저도 막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위반 건축물 어떤가요?"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딱 봤을 때 외관상 봤을 때 딱 "위반 건축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봤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안 나와 있다고 해도 옆집에서 막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위반 건축물인데 그 옆집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자기는 억울할 수 있죠. 나도 똑같이 옆집이랑 같이 막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우리 집만 위반 건축물이야. 그럼 옆집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럼 구청이나 시청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은 왜 위반 건축물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 집만 위반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시청과 구청에서 좀 보다가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네?"라고 얘기하고 위반 건축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내 건물이, 내 집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지 않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리스크를 온전히 다 때려 맞을 수 있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지금 위반 건축물을 안 사려고 해요, 나라에서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 정말 경매 투자자도 안 사려고 하고 나라에서도 안 사려고 하는 이 집을 내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영상이나 기사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위반 건축물 기회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묘수, 묘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굳이입니다, 굳이. 내가 정말 돈 벌 것들이 많은데 그런 위험할 리스크 있는 것들을 '굳이 해야 될까?'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거 하실 때 위험한 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라는 걸 했을 때 저도 뭐 물론 다른 투자들도 안 해 봤지만 투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어느 정도 큰 리스크든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경험 많이 쌓이고 돈 많이 생기시고 시드머니 많이 늘어나고 내가 정말 잃어도 되는 돈, 내가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한번 경험을 쌓아 보겠다. 그럴 만한 조건이 다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건축물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